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금값 사상 최고치를 찍고 조정에 들어간 뉴스를 보며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정작 이 시장의 판을 짜는 진짜 주인인 중국 부자들은 수십 년간 가문의 보물로 쟁여두었던 금과 은을 조용히 뒷문으로 다 팔아치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전 세계 매스컴이 안전자산의 끝판왕이라며 사람들을 현혹할 때 진짜 큰손들은 이미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금값과 은값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제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금 시장의 추악한 이면과 전 세계 증시 몰락의 연결고리를 폭로하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며 가격을 폭등시켰던 중국의 거대 손들이 지금 상하이와 베이징의 금거래소 창고 앞에 끝도 없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진실은 그들이 손에 현금을 들고 금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생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금괴와 금반지, 심지어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던 소중한 돌반지까지 창고에 집어던지며 당장 현찰로 바꿔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금값이 잠시 숨고르기를 한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정작 시장의 생리를 뼛속까지 아는 중국인들이 앞다투와 탈출하고 있는 이 기이하고도 무서운 현상을 우리는 단순한 조정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금값이 폭등한 뒤 부자들이 조용히 금을 판다는 것은 조만간 모든 자산 시장의 대붕괴가 시작된다는 가장 강력한 전조 증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2026년 현재 중동의 전쟁 위기는 여전히 뜨겁고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끈적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금리를 내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은 1,500원을 넘나들며 우리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금과 은 가격이 흔들리기 시작할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뇌리에 박힌 안전자산의 환상을 완전히 깨부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큰손들이 금을 던지는 이유는 단순히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조만간 닥칠 전 세계 증시의 대폭락, 즉 경제 공황에 대비해 진짜 쓸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드디어 금값이 폭락하기 시작할 때 왜 내 소중한 노후 자산이 함께 녹아내리는지 그 이유조차 모른 채 파산의 길로 들어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갱신했다가 잠시 조정을 받고 있다며 사람들의 탐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깊숙한 이면을 들여다보는 냉혹한 경제 지표들은 완전히 다른 비상벨을 울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붙어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 오가는 금과 은의 실물 거래량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하하고 무릎을 칠 만한 비밀을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금시장에도 작전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들은 실제 금이 없어도 종이 위에 숫자로만 거래하는 종이금, 즉 페이퍼 골드를 이용해 가격을 띄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시세는 실제 금덩어리가 오가는 시장의 가격이 아니라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거대 은행들이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낸 허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바로 개미들에게 고점에서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이것은 전형적인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과 영리한 스마트머니는 이미 대중이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하나 하며 불나방처럼 뛰어들 때 조용히 자신들의 물량을 개인들에게 떠넘기고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런던 금시장의 장외 거래 데이터를 뜯어보면 부유층들의 매수세는 이미 반년 전부터 멈췄고 최근의 상승은 오직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의 추격 매수세가 만든 신기루입니다. 상하이 황금거래소의 한 중개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현지의 참담한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평소에 금을 사러 오던 부유층 고객들은 자취를 감췄고 이제는 폐지 줍는 노인들부터 중산층 주부들까지 당장 이번 달 관리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을 들고 온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시장의 수요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쥐어짜는 비명 섞인 매도 물량이 가격을 지탱하고 있는 위태로운 형국입니다. 가격 지표라는 화장발에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이 터지기 직전인 상황에서 금은 더 이상 부의 축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탈출 통로로 쓰이고 있습니다. 남들이 환호하며 축배를 들 때가 바로 탈출할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거품이 터지기 직전이 가장 화려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가격 상승은 거대한 쓰나미가 오기 전 해안가에 물이 빠지는 현상과 같습니다. 전 세계 부자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금을 왜 지금 이 시점에 무참히 던지고 있는지 그 진짜 경제학적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답은 마진콜의 공포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하 하셔야 합니다.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리고 나스닥과 코스피가 폭락하기 시작하면 거대 펀드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때 증권사나 은행에서는 부족한 담보금을 채워 넣으라고 요구하는데 이것이 바로 마진콜입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한 이들은 무엇을 먼저 팔까요? 이미 폭락해서 휴지 조각이 된 주식을 팔까요? 아닙니다. 가장 수익이 많이 나 있고 현금화가 쉬운 안전자산, 즉 금과 은을 가장 먼저 내다 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위기 초기 단계에서 금값이 주식과 함께 동반 폭락하는 소름 돋는 메커니즘입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초기에도 주식시장이 무너질 때 금값이 단 며칠 만에 10% 넘게 빠졌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자들에게 금은 보물이 아니라 위기 시에 주식 손실을 메우기 위한 비상금 주머니일 뿐입니다. 지금 자산가들이 금을 던지고 있다는 것은 조만간 전 세계 주식시장에 상상도 못할 대폭락이 찾아올 것이라는 가장 강력한 전조 증상입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식에서 터질 거대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지금 금을 팔아 현금을 쟁여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소름 돋을 만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인 부자들의 자산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국가 권력이 세금을 걷기 위해 개인의 금고를 조사하기 시작하자 부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금을 팔아 달러로 환치기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은 부피가 커서 숨기기 힘들고 들키면 몰수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동성 확보 전쟁에서 개미들은 언제나 마지막에 희생됩니다. 금값이 오르니까 이제 안전하겠지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돈을 받아 그들은 유유히 현찰을 챙겨 떠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 든 금이 과연 안전자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손실을 메워줄 재물일까요?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금값이 흔들리면 은값은 그보다 몇 배는 더 처참하게 폭락합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가 금과 은을 형제처럼 생각하지만 경제학적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하 하실 만한 핵심 정보가 나옵니다. 은은 금과 달리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산업용 금속의 성격이 60%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전극의 핵심 소재, 그리고 반도체와 전기차의 필수 부품이 바로 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제조업 경기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고금리와 소비 위축으로 공장들이 줄줄이 가동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산업의 심장이 멈추니 은을 사갈 큰 손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투자 수요마저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 거대한 산업적 수요까지 증발해버리니 은값은 문자 그대로 자유낙하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 세계 거대 태양광 업체들이 연쇄 부도 위기에 몰리고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멈춰서면서 쌓여가는 것은 은의 재고뿐입니다.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사라질 때 은의 가치도 함께 사라집니다. 실물 경제의 사망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은값의 폭락입니다. 실물 경기를 반영하는 구리와 은의 가격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금값만 홀로 영원히 오를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은은 금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산업의 피가 마르고 소비가 멈춘 세상에서 은은 그저 전도율 좋은 금속 찌꺼기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과 수요 절벽이 동시에 터지는 2026년의 현실은 은 투자자들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오를 때도 미친 듯이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바닥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잔인하게 무너집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매도세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 구조의 붕괴를 예고하는 전조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이 신호를 무시하고 여전히 은괴를 사 모으시겠습니까?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산업이 죽으면 은도 죽습니다. 은값이 먼저 무너진다는 것은 실물 경제가 이미 죽었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글로벌 부자들이 금을 던지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국가 통제에 대한 공포와 디지털 자산으로의 대이동입니다.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뒷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각국 정부들이 부족한 외환 보유고를 채우기 위해 민간의 금 거래를 강력하게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특히 디지털 화폐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가가 개인의 자산을 일일이 추적하고 통제하려는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하 하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금은 부피가 커서 숨기기 힘들고 거래 시에 반드시 기록이 남게 됩니다. 만약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금 보유를 금지하거나 강제로 몰수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미국도 과거 1933년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개인의 금 보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혐의에 처했던 잔혹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트라우마를 가진 글로벌 큰손들은 이제 금 대신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은밀한 자산이나 완벽한 유동성을 가진 미국 달러 현찰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도둑으로 변할 때 금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 나를 감옥으로 보낼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이미 스위스와 런던의 비밀 금고들에서는 금괴가 조용히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미국 국채증서가 채우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디지털 감옥에 갇히기 전에 탈출하려는 필사의 몸부림입니다. 신뢰가 사망한 사회에서 실물 자산의 가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각국 정부가 국민의 목줄을 죄면 죄수록 금의 매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술의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개인의 자산을 장악하려는 거대 권력과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려는 자본가들의 소리 없는 전쟁을 보고 계십니다. 국가가 내 지갑에 열쇠를 주려는 순간 진짜 부자들은 이미 다른 행성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편리함이라는 당애정 속에 숨겨진 통제의 독약을 여러분은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보며 1913년의 금값 대폭락 사태를 떠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하 하실 만한 역사적 비밀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는 금 본위제가 유지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가치라고 믿었지만 미국이 돈줄을 죄기 시작하자마자 금값은 단 이틀 만에 13% 넘게 폭락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 금을 가장 많이 들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중산층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폭락 직전에 금을 정리하고 다른 자산으로 갈아탔던 것이죠. 지금의 상황은 그때보다 100배는 더 위험합니다. 당시는 단순히 정책의 변화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10경원이 넘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연쇄 부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각국 은행들이 부실 대출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로 잡은 금을 시장에 던지기 시작하면 역사상 유례없는 금, 은 투매 장세가 열릴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하부 구조가 통째로 내려앉는 대재앙입니다. 과거에는 금값이 떨어지면 중앙은행들이 받아줬지만 지금은 각국 중앙은행들조차 부채 위기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무도 받쳐주지 않는 바닥 없는 추락. 여러분은 그 공포를 감당할 수 있으십니까? 국제 금 선물 시장에서는 이미 대규모 하락 배팅 물량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고래들은 이미 파티가 끝났음을 선언했는데 개미들만 여전히 잔치 음식 찌꺼기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그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이 커질 뿐입니다. 1913년의 폭락이 작은 파도였다면 이번 글로벌 투매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쓰나미가 될 것입니다.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빚으로 쌓아 올린 금자탑은 무너질 때 그 잔해조차 남기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거대한 쓰나미 앞에 무방비로 서 계신 것은 아닙니까? 경제 위기가 오면 무조건 금값이 오른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금융의 절대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 프리미엄입니다. 적당한 인플레이션과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는 금이 빛을 발하지만
모든 자산 시장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진짜 경제 공황, 즉 디플레이션의 시대가 오면 사람들은 금마저 팔아서 기축통화인 달러 현찰을 확보하려 듭니다. 여기서 아하 하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금은 배고플 때 먹을 수도 없고 급할 때 결제 수단으로 쓰기도 매우 불편합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초기에도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동반 폭락했던 현상이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진짜 생존의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금으로 세금을 낼 수도 없고 마트에서 빵을 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전 세계 어디서든 즉시 통용되는 달러 현찰만이 유일한 생명줄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 부자들이 금을 팔아 필사적으로 바꾸려는 것도 결국은 달러와 같은 강력한 기축통화입니다. 자국 화폐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목격한 자산가들에게 금은 너무나 무겁고 처분이 힘든 짐일 뿐입니다. 현금이 왕인 시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금은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보관하는데 보험료와 창고비만 들 뿐이죠. 하지만 2026년의 고금리 시대에 달러 현찰은 그 자체로 거대한 이자 수익과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달러의 가치가 치솟고 실질 구매력이 고공행진을 하는 시황에서 금의 매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위기는 금이 오르는 시기가 아니라 금마저 던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금이 가득하다면 지금 당장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배를 가볍게 하지 않으면 침몰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금이라는 무거운 닻을 버리고 현금이라는 구명보트를 타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금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가라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우리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 즉 개미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하 하실 만한 씁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전 세계적으로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시점이 바로 세력들이 물량을 다 털고 나가는 마지막 상투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투매로 금과 은 가격이 조금만 출렁이면 우리 한국 개미들은 드디어 금을 싸게 살 기회가 왔다며 골드바와 은괴를 사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자살행위입니다. 거대한 거시 경제의 쓰나미가 이제 막 밀려오기 시작했는데 얕은 조정이라고 착각하고 들어갔다가는 수년간 돈이 묶이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금은방들은 지금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호황의 끝에는 누가 있을까요? 비싼 가격에 금을 떠안은 개인들 뿐입니다. 글로벌 디플레이션은 하룻밤 사이에 끝나지 않습니다. 자산 청산의 과정은 고통스럽고 길 것입니다. 남들이 위기라고 할 때 기회라고 외치는 무책임한 말들에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계좌를 눈꼽만큼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점 매수를 논할 때가 아니라 내 현금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생존의 시간입니다. 한국 경제 역시 글로벌 자산 청산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전 세계 큰 손들이 금을 던지는데 한국 개미들이 그것을 받아준다니 이 얼마나 비극적인 먹이 사슬입니까? 여러분은 포식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먹잇감이 되시겠습니까?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는 투자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관망하고 또 관망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지혜와 인내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의 부자들과 글로벌 기관들이 금을 팔아치운 그 막대한 현금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하 하고 무릎을 칠 만한 자본의 대이동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자본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단지 가장 생존 확률이 높은 곳으로 이동할 뿐입니다. 그들은 지금 가장 안전하면서도 이자까지 두둑하게 챙겨주는 선진국 국채나 완벽한 유동성을 자랑하는 달러 예금 자산으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금을 판 돈으로 AI와 반도체 같은 미래 패권 기술 기업들의 바닥에서 야금야금 사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자산의 대이동, 즉 그레이트 로테이션입니다. 실물 자산의 시대가 저물고 기술과 현금 가치가 승리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스마트 머니는 이미 금, 은, 구리 같은 원자재에서 손을 떼고 인류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기술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갈아타기를 마쳤습니다. 그들이 금을 파는 이유는 금이 나빠서가 아니라 금보다 더 매력적인 생존처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과거와 다릅니다. 돈을 들고만 있어도 부가 증식되는 시대에 이자 한 푼 안 나오는 노란 금속에 목을 맬 이유가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도 그들의 움직임을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부자들이 무엇을 사는지보다 무엇을 파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들이 던지는 물건을 주워 담으며 행복해하는 것은 하이에나의 몫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자는 다음 사냥을 위해 힘을 비축합니다. 현금을 쥐고 기회를 기다리는 자만이 다음 세대의 진정한 승자가 될 것입니다. 자본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돈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력한 곳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도 그 흐름을 타야만 합니다. 낡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침몰하는 배를 지키고 서 있지 마십시오.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도태되지만 변화를 이용하는 자는 부를 거머쥡니다. 이제 긴 이야기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금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오랜 격언은 전 세계적인 부채 위기와 증시 폭락의 공포 앞에서 무참히 깨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아하 하실 만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산의 가치는 그 자산을 지탱하는 신뢰 시스템과 유동성이 살아있을 때만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자산가들의 생존을 위한 금 매도 러시는 원자재 시장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입니다. 지금은 맹목적인 안전자산 신화에 기대어 금과 은에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몰빵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읽고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진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며 다가올 충격에 대비해야 할 가장 냉혹하고도 엄중한 생존의 시간입니다. 이 침몰의 시나리오는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동산 거품, 인구 절벽, 그리고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한계라는 똑같은 위기를 마주한 우리 대한민국에게 던지는 가장 섬뜩하고도 현실적인 경고장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전율 돋는 진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파멸의 해일이지만 깨어있는 자에게는 부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이제 영상 끄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의 결연한 각오를 남겨주십시오. 나는 눈앞의 거짓 숫자에 속지 않고 진실을 보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그 뜨거운 다짐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위대한 여정을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자산을 끝까지 지켜드리기 위해 밤을 새워 글로벌 데이터를 분석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흔들림 없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반드시 살아남으십시오. 진실만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